조선 별난사 임진왜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은 견내량 대첩으로도 알려진 임진왜란 중 벌어졌던 이순신의 승전 중 하나로 행주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흔히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강감찬의 귀주대첩과 함께 한국사 3대 대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의 전황이 바뀌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전투 중 하나로 일본 수군의 수륙병진을 완전히 박살낸 대첩이며 평양까지 승승장구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이 보급 및 병력 지원을 받지 못해 평양성에 눌러앉게 됩니다. 명칭은 한산도 대첩으로 굳어졌지만 당시에는 한산해전이 아니라 견내량 싸움 또는 거제 싸움으로 불렸습니다. 다른 해전들에 비해 군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투인데 해상에서의 포위선멸전을 이 정도로 정교하게 선보인 전투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산도 대첩이 크게 평가받는 이유는 교전한 와키자카 야스하루 병력이 일본군 주력이기 때문으로 승첩을 알리는 이순신의 견내량 파회병장에는 한산 대첩과 같이 안골포해전 승리도 기록됐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배경. 여러 장수와 군사와 관리들이 승리한 기세로 흥분하며 앞다투어 돌진하면서 화살과 화전을 잇따라 쏘아대니 그 형세가 마치 바람 같고 우레 같아 적의 배를 불태우고 적을 사살하기를 일시에 다 해치워 버렸다. 난중일기 7월 초 8일 기사. 선조 25년 5월과 6월 사이 2차 출동을 통해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함대를 주축으로 한 조선 수군은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로 이어지는 일본 함대를 상대로 일방적인 토벌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이 동쪽으로 밀려버리는 것을 염려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용인에 주둔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를 해안으로 급파하고 수군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구키 요시타카 등 3인을 소집해 조선 수군을 토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조선 수군은 8월 12일 전라 우수사 이억기와 더불어 경상 우수사 원균의 함대 등 총 55척이 노량에서 합세했습니다.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1일 기후 4번째 기사. 1592년명, 만력 20년. 원균과 이순신이 한산도 당포에서 승전한 일에 대한 기록. 7월 6일에 순신이 억기와 노량에서 회합하였는데 원균은 파선 7척을 수리하느라 먼저 와 정박하고 있었다. 적선 70여 척이 영등포에서 견내량으로 옮겨 정박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8일에 수군이 바다 가운데 이르니 왜적들이 아군이 강성한 것을 보고 노를 재촉하여 돌아가자 모든 군사가 추격하여 가보니 적선 70여 척이 내항에 버려 진을 치고 있는데 지세가 협착한 데다가 험악한 섬들도 많아 배를 운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아군이 진격하기도 하고 퇴각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니 왜적들이 과연 총출동하여 추격하기에 한산 앞바다로 끌어냈다. 아군이 죽 버려서 하깃질을 쳐 길을 휘두르고 북을 치며 떠들면서 일시에 나란히 진격하여 크고 작은 총통들을 연속적으로 쏘아대어 먼저 적선 3척을 쳐부수니 왜적들이 사기가 꺾여 조금 퇴각하니 여러 장수와 군졸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발을 구르고 뛰었다. 얘기를 이용하여 왜적들을 무찌르고 화살과 탄환을 번갈아 발사하여 적선 63척을 불살라버리니 잔여 왜적 400여 명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탈환났다. 10일에 안골포에 도착하니 적선 40척이 바다 가운데 버려 정박하고 있었다. 그 중에 첫째 배는 위에 3층 큰 집을 지었고 둘째 배는 2층 집을 지었으며 그 나머지 모든 배들은 물고기 비늘처럼 차례대로 진을 결성하였는데 그 지역이 협착하였다. 아군이 두세 차례 유인하였으나 왜적은 두려워하여 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군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공격하여 적선을 거의 다 불살라버렸다. 이 전투에서 삼진이 머리를 벤 것이 250여, 굽이고 물에 빠져 죽은 자는 그 수요를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자녀 왜적들은 밤을 이용하여 도망하였다. 순신 등이 그의 군관 이충을 보내어 치게 하고 수급을 바치도록 하니 행주에서는 상아가 뛰듯이 기뻐하며 경화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6월 14일 일본 수군은 구키 요시타카를 중심으로 부산포에 집결했지만 이미 용인 전투를 통해 조선군은 약하다고 판단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7월 7일 자신의 함대만 이끌고 거제도로 단독 출격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에 외선 70여 척이 견내량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한 조선수군은 8일 한산도 근해에서 이를 확인했는데 대선이 36척, 중선이 24척, 소선 13척 등 모두 73척으로 구성된 함대였습니다. 이전의 해전처럼 항구에 정박한 일본군 함대를 포위 섬멸하는 형태로 전투를 치르기엔 견내량 주변이 협소하고 암초가 많은 데다 조류의 흐름도 역류라 판옥선이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함대 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하자 조선군은 한산도 근해에서 적들을 유인 섬멸할 계획을 세웠는데 대여섯 척으로 구성된 소규모 함대를 미끼조로 투입해 일본군 함대를 건져내는 유인책으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식견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당연히 매복을 의심할 상황이었지만 와키자카가 이미 휘하에 1,500명으로 조선군 5만을 격퇴한 용인 전투로 조선의 전력을 과소평가해 조선 수군을 추격해 넓은 바다로 진입했습니다. 와키자카의 함대가 들어서자 한산도 좌우의 섬에서 기다리던 전선들은 3개 부대로 나뉘어 하객진을 형성, 일본 수군을 포위한 뒤 십자포화로 공격했는데 일본의 와키자카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가라시마 앞쪽으로 배를 밀어 나아가니 마침 해협 안에 판옥선 4에서 5척이 있는 것을 보고 조총을 쏘며 반각 정도 싸움을 걸었다. 판옥선이 슬금슬금 뒤로 빼는 것을 빈틈을 주지 않고 공격하여서 3리 정도 쫓아갔을 무렵이었다. 판옥선이 막 해협을 지나 넓은 곳으로 나아갔다. 한 번에 키를 돌려 잡고는 큰 배를 양쪽으로 벌려 세워 아군의 배를 둘러쌌다. 이는 유인하여 무찌르는 계책임이 분명했다. 아군의 배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 적은 큰 배, 아군은 작은 배임으로 당해내기 힘들어서 원래 온 해협으로 물러나려고 했으나 적의 판옥선이 밀어붙여와서는 아군 배에 호로쿠비아를 던져 넣어 곧 배가 불타올랐다. 야스하루의 가신인 와키자카 사효에 와타나베 시치에몬을 시작으로 이름 있는 자 여럿이 전사했다. 와키자카기 때마침 역방향으로 해류가 바뀌었고 조선 수군은 이에 총통과 화전을 쏘며 전진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날아드는 탄망의 주력선인 세키부네는 물론이고 일본군 내 주요 가신들이 탄 아카케부네까지 줄줄이 격침되고 일본군은 제대로 된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40척이 넘는 군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지휘관인 와키자카 본인도 지휘선을 관통한 화살에 맞아 부상당했는데 이후 잔존 부대는 200에서 400여 명 정도가 한산도에 배를 내버려둔 채 도망쳤습니다. 다른 대선 1척, 중선 7척, 선 6척 등은 멀리서 해전을 관망하다가 일본군의 군선들이 모두 격침당하자 후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야스하루는 노수가 많은 쾌속선으로 갈아탔다. 기동이 자유로우며 선체가 무사하다고는 하나 갑옷에 화살을 맞는 등 구사일생의 위기에 빠졌다. 적선이 쫓아오며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니 야스하루의 고속선은 마침내 기매로 철수했다. 적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부하 200여 명은 육지에서 50정 떨어진 작은 섬에 잠시 배를 대고 상륙했는데 판옥선이 쫓아와 아군 배를 불살라버렸다. 마나베 사마노조라는 자는 당일 그 배의 선장이었는데 그 배가 불타버린 이상 목숨을 건져봐야 별 수가 없고 군중에서 다시 아군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여 할복해 죽고 말았다. 와키자카기 한산도 대첩의 결과 와키자카는 한산도에 상륙했는데 마지막 남은 배를 판옥선이 쫓아와 불태우고 가버렸고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에 절망한 선장마저 자살했습니다. 죽음만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뒤에 남아있던 구키, 가토도 와키자카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쫓아오지만 이들도 조선 수군에 패배했습니다. 가라시마의 작은 섬에 올라와 있던 나카스카사와 그 가신들은 13일간 설립과 미역을 먹으며 불탄 배의 널빤지로 뗀 목을 만들어 육지로 올라가려 하였다. 판옥선이 물러나는 틈을 잘 보고 있었는데 가라시마 밖에 일본의 병선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판옥선이 갑자기 물러났다. 그 틈에 5에서 6명씩 뗀 목에 타고 그 섬으로부터 육지로 오던 중 판옥선이 다시 키를 돌려와서 바닷가에서 10여 명을 사살했다. 남은 자는 200여 명 남짓이었다. 겨우 호랑이 아가리를 벗어나 목숨을 건져 기매로 돌아왔다. 와키자카기 와키자카는 그야말로 눈물나는 모험을 벌여 간신히 기매로 도주에 성공했는데
13일이나 소립과 미역을 먹으며 살아남고 눈치를 보다 뗏목으로 한산도에서 거제도로 건너간 뒤 육로와 수로로 김해로 탈출한 것입니다. 와키자카를 살아 도망가게 만들어준 것은 원균의 탓인데 금산의 적이 전주에 도착했다는 기별이 잇따르자 본진으로 회군을 결정하면서 한산도에 갇힌 적은 경상우수사가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와키자카를 포함한 남은 왜군을 도주하게 만든 것으로 원균이 왜적이 많이 온다고 잘못 듣고 호위를 풀어 뗏목으로 거제로 건너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늘 수세적인 입지에서 정박하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이 주된 전투 방식이었던 조선 수군에게 이해전은 처음으로 벌인 방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전라도를 지키는 방어전으로 그치지 않고 해상에서 포위선멸을 감행하는 놀라운 전술적 능력을 발휘하여 일본 수군의 공세를 완전히 분쇄시켰습니다.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함대에 대해 일본 수군이 처음으로 행한 공세적 작전이자 이치, 웅치, 전주성, 진주성 등으로 이어질 전라도 공방전의 보급을 담당할 일본 수군에게 권곤일척의 승부였습니다. 이 한 번의 공세에 너무 많은 변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해전의 참패는 일본군에게 있어 더 이상의 진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략 단계에서부터 조선 점령을 좌절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참패를 겪은 일본군은 이틀 뒤인 16일 안골포해전에서 뒤따라 출격한 구키 요시타카의 함대까지 격파를 당해 결과적으로 총 100척 이상에 달하는 대함대가 고작 사흘 만에 수장당하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안골포해전 이후 가덕도를 지나 김해에서 부산 모룬대까지 진출해 함대를 길게 늘어뜨려 놓아 위험을 보이도록 했는데 일본군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해상 전투에서 큰 의미를 두기 힘든 것을 알아차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전 대신 해안선 방어를 하라는 뜻에서 해전 금지령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남해의 제해권을 조선 수군이 완전히 되찾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의 서해를 통한 수륙병진이라는 목표가 좌절됨과 동시에 이순신 함대의 4차 출동에는 조선과 일본을 이어주는 일본의 본진 부산까지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해상 요격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명나라군의 참전과 더불어 일본의 임진왜란의 큰 패인으로 애초 계획이었던 육군과 수군이 같이 진격한다는 수륙병진 전략이 깨진 것입니다. 또한 한산도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해안가에서 거주하던 백성들은 해상 이병이 되어 이순신과 함께 싸우거나 지형과 바닷물의 흐름을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 임진왜란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